한여름 밤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새벽 3시, 낡은 상가 건물 3층, 다른 가게들은 모두 어둠에 잠겼지만 유일하게 별빛 만화방만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20년 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삐걱대는 나무 바닥, 그리고 천장 곳곳에 번진 갈색 물자국.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한때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유령 건물이나 다름없었다. 카운터 앞 51세의 박민수는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붉은 숫자들, 이번 달 전기세 18만 원, 밀린 월세 450만 원, 내일까지 납부해야 할 관리비 32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통장 잔액 23만 원. 민수는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닦으며 눈을 감았다. 두통이 엄습해왔다. 사장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구석 자리에서 고개를 든 것은 18살 김태준이었다. 교복 와이셔츠는 사흘째 같은 옷이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책상 위엔 수학 문제집과 삼각김밥 포장지, 그리고 반쯤 읽은 만화책이 놓여 있었다. 태준이 너야.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민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태준은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였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소년.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집엔 갈 수 없어서 새벽까지 이 만화방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 태준이 머뭇거렸다. 카운터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본 것이다. 제가 요금을 내면 안 돼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아니야.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나한텐 가장 큰 도움이야. 사실 이 만화방의 요금은 터무니없이 쌌다. 시간당 500원.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지난주에는 배달 온 중국집 사장이 외상값을 받으러 와서 큰 소리를 쳤고 그저께는 건물주가 찾아와 다음 달까지 월세를 못 내면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매일 새벽까지 불을 켜두고 자신 같은 아이들을 받아주었다. 창밖으론 첫 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반. 태주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학교 가기 전 PC방에 들러 씻어야 했다. 집에 갈 수 없는 아이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장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침은 꼭 먹고. 민수는 5,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태주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아이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통장엔 18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아침이 더 중요했다. 태준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다. 민수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현재 회원 23명. 하루 평균 매출 32,000원. 한 달이면 96만 원. 월세 150만 원. 전기세 평균 20만 원. 관리비 12만 원. 적자가 86만 원. 3년 전부터 시작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 총 누적 적자는 2,300만 원에 달했다. 민수의 아내는 2년 전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그 만화방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자선 사업할 거예요? 아내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이혼 조정을 거쳐 헤어졌다. 2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하지만 민수는 만화방 문을 닫을 수 없었다. 닫아서는 안 되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언제 교체했더라? 3년 전? 아니, 4년 전인가. 새 형광등을 살 돈조차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 희미한 불빛만으로도 아이들은 이곳을 찾아왔다.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이곳은 만화방이 아니라 유일한 쉼터였다. 민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바로 그 사건 이후였다. 개업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추운 겨울밤, 16살 소녀가 이 가게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하룻밤만 있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 얼어붙은 손, 그리고 멍이 든 팔. 민수는 그날 밤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계부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집으로 보내질까봐 두렵다는 것. 민수는 그날 밤 소녀를 만화방에 재웠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 상담 선생님과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한 달 뒤, 소녀는 쉼터로 옮겨갔고 안정을 찾았다. 그 소녀가 떠나기 전 민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같은 애들 많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 후로 민수는 만화방 운영 방식을 바꿨다. 24시간 운영,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떤 아이든 받아주는 것. 수익은 줄었지만 이곳을 찾는 아이들은 늘어났다. 새벽 5시, 또 다른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17살 이서연이었다. 검은색 후드를 깊이 눌러쓴 소녀는 카운터에 1,000원을 내밀었다. 사장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래, 들어와. 자리는 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석 달 전부터 이곳에 왔다.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아침 8시에 나갔다. 민수는 서연의 사정을 알았다. 엄마의 재혼 후 새아버지와의 불화, 그리고 집안의 불안정한 분위기. 서연은 차라리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다. 민수는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서연의 자리에 가만히 놓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다. 눈가가 촉촉했다. 사장님, 아침은 먹어야지.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 해. 민수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그의 통장엔 이제 13만 원이 남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아이들의 아침이, 이 아이들의 안전한 밤이 더 중요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민수는 장부를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건물주였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내일까지 월세 못 내면 정말 계약 해지합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가 끊겼다. 카운터 위의 독촉장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민수는 책장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서연은 빵을 먹으며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다. 조금 전 들어온 17살 강민호는 구석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민수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문을 열어야 했다. 아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만화방이 아니었다. 유일한 안식처였다.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새벽 6시,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수는 카운터에 앉아 졸음과 싸우며 오늘도 이곳을 지켰다. 그나마도 한 대는 모터가 고장나서 소음만 컸다. 오후 2시, 실내 온도는 34도를 넘었지만 민수는 에어컨을 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전기세가 28만 원이었다. 에어컨을 틀면 5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이었다. 사장님,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요.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있던 16살 최유진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유진은 6개월 전부터 이곳의 단골이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유진은 일하느라 바쁜 엄마 대신 방과 후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좁고 더운 자취방보다는 이곳이 나았다. 미안하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줘. 다음 달엔 꼭 틀게.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와이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장님의 사정을 아는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 한 통을 가져왔다. 민수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뜯었다. 법원 등기, 건물명도 소송예고 통지서였다. 건물주가 마침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었다. 밀린 월세 450만 원과 이번 달 월세 150만 원, 총 600만 원을 2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2주, 600만 원. 불가능한 숫자였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카운터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할까봐. 사장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20살 정우진이었다. 2년 전 이곳의 단골이었던 우진은 지금 대학생이 되어 가끔 아르바이트를 도와주곤 했다. 오늘도 자원봉사 삼아 청소를 하러 온 것이었다. 아, 우진이 왔구나. 괜찮아, 괜찮아. 민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우진은 속았다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왔다. (3년) 전 17살이었던 우진은 부모의 이혼 후 방황했다. 학교도 가기 싫고 집도 가기 싫었다. 그때 이곳 별빛 만화방을 발견했다. 저렴한 가격, 24시간 운영,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사장님. 우진은 1년 동안 거의 매일 이곳에 왔다. 민수는 그때 우진을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었다. 우진이 밥을 굶는 것 같으면 라면을 끓여줬고, 진로 고민을 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줬다. 우진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는 문제집을 사다 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땐 학원비를 보태주기도 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대학도 갔어요. 근데 사장님은,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카운터 위에 쌓인 고지서들, 달아빠진 의자들, 천장의 갈색 물자국들, 이 모든 것이 사장님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진아, 너는 내 앞길이나 잘 챙겨. 그게 나한텐 가장 큰 보답이야. 민수는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을 잃었다. 오후 5시,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아니, 손님이라기보다는 옛날 단골이었다. 23살 한지민. 3년 전 이곳의 단골이었던 지민은 이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만화방에 울렸다. 민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어머, 지민이.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사장님, 여기 커피 드시라고. 지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민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취직하면 커피 사드린다고. 민수는 지민을 바라보며 뭉클함을 느꼈다. 4년 전 19살이었던 지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간호학원을 다녔다. 학원비조차 버거웠던 지민은 거의 매일 이곳에서 공부했다. 민수는 그때 지민에게 수험서를 사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응원해줬다. 그래, 고맙다. 지민이가 이렇게 잘 커져서 내가 더 기쁘다. 사장님, 그런데 지민이 주위를 둘러봤다. 예전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 책장도 낡았고 형광등도 어두웠다. 많이 힘드시죠?
민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안 돼, 지민아. 이건 내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가져가. 사장님, 제가 얼마나 도움받았는데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진짜 안 돼. 너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지. 두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지민은 울먹이며 말했다. 사장님, 저 고등학교 때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집에선 맨날 싸우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여기가 유일한 쉼터였어요. 사장님이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지민의 눈물을 본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민이 떠난 후 민수는 봉투를 들여다봤다. 30만 원. 보잘것없는 돈이 아니었다. 23살 사회 초년생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런 돈을 자신에게 준 것이었다.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녁 7시. 민수는 우진과 함께 만화방을 정리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찢어진 만화책을 테이프로 붙이고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보려 애썼다. 우진은 묵묵히 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사장님, 혹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사연을 올리면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사장님, 괜찮아, 우진아. 뭐든 방법은 있어. 민수는 웃었지만 그의 눈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뭔가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밤 10시 손님이 거의 없어진 만화방에서 민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지민이 준 30만 원은 전기세에 보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570만 원이 부족했다. 2주 안에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의 안에, 아니, 전처의 이름이 보였다. 마지막 통화가 1년 전이었다. 민수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나야. 민수. 무슨 일이에요?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꼭 갚을게. 긴 침묵이 흘렀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다. 새벽 1시, 마지막 손님인 태준이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혹시 또 다른 아이가 올지 몰랐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갈색 물자국들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다. 2주, 600만 원. 중얼거림이 허공에 사라졌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잠깐의 휴식.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 아이들이 올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 폐업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민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수명이 다해가는 불빛처럼 이 만화방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만화방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집이었고,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민수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10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27명.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민수는 공책을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의 독백이 텅 빈 만화방에 울려 퍼졌다.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민수는 카운터에 엎드렸다. 짧은 잠이 그를 덮쳤다.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 아이들이 말했다. 사장님, 감사해요. 민수는 꿈속에서 울었다. 8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별빛 만화방은 유난히 한산했다. 여름방학이라 학생들은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학원에 다녔다. 남은 건 갈 곳 없는 몇몇 아이들 뿐이었다. 민수는 오랜만에 시간이 생기자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일을 하기로 했다. 바로 책장 정리였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만화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민수는 추억에 잠겼다. 이 책은 5년 전 서진이가 좋아하던 순정 만화. 저 책은 3년 전 동현이가 반복해서 읽던 액션 만화. 책등마다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어떤 책은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어떤 책은 페이지가 찢어져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사장님, 이거 버릴 거예요? 구석 자리에서 공부하던 16살 박하늘이 물었다. 손에 든 수학 문제집엔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다. 하늘은 3개월 전부터 이곳에 다녔다. 조손가정에서 자란 하늘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며 혼자 생활했다. 집이 좁고 시끄러워 공부는 항상 이곳에서 했다.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이 책들은 다 추억이거든. 민수는 책을 쓰다듬었다. 그때 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민수는 쪽지를 집어들었다. 3년 전 글씨였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검정고시 붙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우진. 민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우진이. 그 녀석이 여기 끼워뒀었구나. 민수는 쪽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책장 정리를 계속했다. 또 다른 책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7년 전 사진. 당시 중학생이었던 5명의 아이들이 만화방 카운터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도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때는 만화방 운영이 그나마 나았을 때였다. 아내도 아직 함께 있었고 아들 준호도 가끔 만화방에 와서 도왔다. 사장님, 누구예요? 하늘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 이 애들은 7년 전 단골들이야. 다들 지금 대학생이 됐을 거야. 연락은 하세요? 아니, 이 애들이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이지. 민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사실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랐다. 자신은 그저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잠깐 스쳐간 어른일 뿐이었다. 오후 5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6년 전 단골이었던 22살 송민재였다. 키가 훌쩍 크고 어른이 된 민재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직장인이 된 모습이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 민재야. 진짜 오랜만이다. 언제 이렇게 컸어? 하하, 벌써 6년이나 됐잖아요. 저 이번에 회사 들어갔어요. 민재는 명함을 건넸다. IT 기업 신입사원 송민재.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감격스러워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축하한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잖아요. 민재는 6년 전 16살 때 이곳의 단골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도 다니지 못했던 민재는 이곳에서 독학으로 공부했다. 민수는 당시 민재에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트북을 빌려줬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민재를 위해 라면과 김밥을 챙겨줬다. 사장님, 그때 일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떨어지고 울었을 때. 그럼 기억하지. 넌 울면서 인생 끝났다고 했지.
사장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떨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말 듣고 재수 결심했어요.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수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첫 월급이에요. 많진 않지만 봉투 안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안 돼, 민재야. 이건 내 돈이야. 가져가. 사장님, 제가 학생 때 얼마나 신세 졌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요. 받아주세요. 제발요. 민재의 간곡한 목소리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재가 떠난 후 민수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참았다. 지민이 준 30만 원, 그리고 민재가 준 50만 원, 합쳐서 80만 원. 여전히 520만 원이 부족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저녁 8시 또 다른 옛 단골이 찾아왔다. 4년 전 단골이었던 20살 이채원이었다. 채원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었다. 손에는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저예요. 채원이요. 오, 채원이. 어쩐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사장님, 같이 치킨 드실래요? 세 사람은 카운터 앞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다. 하늘도 함께했다. 채원은 대학 생활 이야기를, 민재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그저 듣기만 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 이야기가 그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사장님, 그런데 여기 손님 많이 줄었네요. 채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다들 PC방이나 스마트폰으로 만화 보잖아요. 만화방은 인기가 없어졌죠. 민수는 쓸쓸히 웃었다. 그래, 시대가 변했지. 사장님, 혹시 폐업 생각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글쎄, 아직은 아니야. 왜요? 적자인데도요? 채원의 질문에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조용히 치킨을 먹으며 듣고 있었다. 아직 이곳이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 하늘이처럼.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애들한테 이곳은 그냥 만화방이 아니야. 공부할 곳이고, 쉴 곳이고, 때로는 집이기도 해. 민재와 채원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자신들을 떠올렸다. 그들도 그랬다. 이곳이 단순한 만화방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다. 사장님,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가 잘 사는 게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야. 정말이야. 밤 10시. 민재와 채원이 떠났다. 하늘도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혼자 남아 카운터를 정리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우진, 지민, 민재, 채원. 모두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잘 자라줬다. 민수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별빛 만화방 박물록. 10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127명의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읽었다. 김태준, 이서연, 최유진, 정우진, 한지민, 송민재, 이채원. 각 이름마다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아이는 가출 청소년이었고, 어떤 아이는 한부모 가정이었고, 어떤 아이는 그냥 외로운 아이였다. 하지만 모두 이곳에서 작은 위안을 받았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조용히 앉아있을 공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어른. 민수는 공책 마지막 장에 새로운 이름을 적었다.
박하늘. 127번째가 아니라 128번째였다. 민수는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다. 128명. 128명이나 되는구나.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왜 이 만화방을 닫을 수 없는지.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128명의 아이들이 민수의 삶에 의미를 줬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민수는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민수는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새벽 1시, 민수는 공책을 덮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나의 희망입니다. 민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였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일 건물주가 마지막 통보를 할 것이었다. 민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 하루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으니까. 128명의 아이들이 그 증거였다. 민수는 카운터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그저 오늘의 감사함을 느끼자. 민수는 그렇게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128명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 민수는 카운터에 앉아 지난 주말에 받은 돈을 세고 있었다. 지민의 30만 원, 민재의 50만 원, 그리고 주말 매출 4만 원, 총 84만 원. 이 돈으로는 전기세도 못 냈다. 여전히 부족한 금액은 516만 원이었다. 내일이 건물주가 제시한 최종 기한이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건물주 김철호였다. 60대 초반의 김철호는 이 건물을 소유한 지 15년이 됐다. 냉정한 사업가였지만 완전히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월이나 기다려준 것이었다. 박민수 씨, 있습니까? 차갑지만 격식을 갖춘 목소리.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박민수 씨. 김철호가 말을 끊었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3개월이나 기다려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내일까지 6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사장님, 제발 한 달만 더요. 제가 꼭 구할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철호는 만화방 안을 둘러봤다. 손님은 3명뿐이었다. 낡은 책장, 오래된 소파, 고장난 선풍기. 이 가게가 돈을 벌 가능성은 제로였다. 박민수 씨, 솔직히 말해요. 이 가게로 돈 벌 생각 있어요? 없어요? 김철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철호는 계속 말했다. 요금도 터무니없이 싸고 손님도 별로 없고 이게 사업입니까? 차라리 문 닫고 다른 일 알아보세요. 사장님. 민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 가게는 저한테 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오는 애들한테는 나도 알아요. 김철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가출 청소년들 받아주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 건물 관리비, 세금 다 내야 한다고요. 김철호는 명함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내일 오후 5시까지. 그때까지 입금 안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정 주고 안 받습니다. 김철호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민수는 명함을 들여다봤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600만 원. 불가능한 숫자였다. 오후 2시. 민수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 하지만 3년 전부터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민수는 만화방 문을 잠그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대출 상담실.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민수의 서류를 검토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손님, 죄송하지만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신용등급이 낮으시고 소득 증빙이 불안정하세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수익성이. 여직원은 말을 흐렸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만화방은 어떤 은행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안 될까요? 저 정말 급합니다. 저희 은행에선 어렵고요. 혹시 제2금융권은 알아보셨나요? 제2금융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높은 이자율. 그건 더 큰 빚의 늪이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삐 오갔지만 민수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민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후 5시, 민수는 만화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만화방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진, 지민, 민재, 채원, 그리고 민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 20명 정도 되었다. 사장님, 우진이 다가왔다. 저희가 소식 들었어요. 내일까지 월세 내야 한다는 거. 어떻게?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옛날 여기 다니던 애들. 소식 퍼뜨렸더니 다들 모였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20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엔 걱정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사장님, 지민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모금했어요. 많진 않지만. 지민은 봉투를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쪽지들이 들어 있었다. 각 쪽지엔 이름과 금액,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정우진 마이너스 30만 원. 사장님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 한지민 마이너스 20만 원. 사장님이 저의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송민재 마이너스 30만 원. 사장님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이채원 마이너스 25만 원. 꼭 지켜주세요. 이곳을. 민수는 쪽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20명이 모은 돈은 총 380만 원이었다. 사회 초년생들, 대학생들이 모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얘들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근데 이건 너희 돈이야. 너희가 쓸 돈이고. 아니에요. 사장님. 민재가 말했다. 저희는 사장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돈은 빚을 갚는 거예요. 맞아요. 채원도 거들었다. 사장님이 저희한테 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명의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뜨거웠다. 10년 동안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380만 원이면 아직 220만 원이 부족해.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더 이상 돈을 모을 방법이 없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미 큰 돈을 낸 것이었다. 괜찮아, 얘들아. 민수는 애써 웃었다. 380만 원도 기적이야. 너희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사장님. 우진이 소리쳤다. 우리 크라우드 펀딩 해요. SNS에 올리고, 사연 알리고. 맞아요.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채원도 동의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이건 내 문제야. 사장님.
20명의 젊은이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사장님의 완고함을 알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저녁 8시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수는 그들을 배웅하며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우진이었다. 사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진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진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이 만화방도 언젠가는 문을 닫을 거야. 다만 내가 바라는 건 민수는 만화방 안을 둘러봤다. 이곳을 거쳐간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처럼, 지민이처럼, 민재처럼. 그게 내게 가장 큰 보상이야. 하지만 사장님,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민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밤 11시, 민수는 혼자 남았다. 카운터 위엔 380만 원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20개의 쪽지들. 민수는 쪽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었다. 각 쪽지마다 고마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쪽지들을 가슴에 안았다. 10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비록 만화방은 망했지만 민수는 더 큰 것을 얻었다. 128명 아이들의 사랑이었다. 새벽 1시, 민수는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내일 38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나머지 220만 원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는 없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형광등이 깜빡였다. 마지막 불빛처럼. 민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이 아이들이 계속 행복하길 바라는 기도였다. 민수의 기도가 텅 빈 만화방에 울려 퍼졌다. 8월 첫째 주 화요일. 운명의 날이었다. 오후 5시까지 600만 원을 입금해야 했다. 민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카운터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다. 오전 9시, 10시, 11시.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민수는 은행 앱을 열어 380만 원을 건물주 계좌로 송금했다. 통장 잔액은 4만 원이 남았다. 전기세도 못 낼 금액이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이었다. 정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수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KBS 휴먼 다큐 팀 김지영 PD입니다. 민수는 잠시 멍했다. 방송국? 무슨 일로? 아, 네. 맞습니다만. 사장님의 만화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10년간 돕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국에 알린 걸까? 누가? 어떻게? 어제 한 시민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사장님의 만화방이 폐업 위기라는 소식과 함께요. 사연을 듣고 저희 팀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는 순간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마 그 녀석이 몰래 연락했을 것이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PD님,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 바라고 한 게 아니라서. 사장님, 김지영 PD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요즘 세상에 사장님 같은 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장님의 이야기를 알리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30분만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민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PD의 간곡한 목소리에 결국 동의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후 2시. 김지영 PD가
카메라 감독과 함께 별빛 만화방을 찾았다. 30대 후반의 김 PD는 만화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90년대 만화방 그대로예요. 민수는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낡아서 죄송합니다. 수리할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낡음 속에 따뜻함이 느껴져요. 김 PD는 카운터 위에 쪽지들을 봤다. 20명의 젊은이들이 남긴 메시지들이었다. 민수가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건. 민수는 쪽지들을 설명했다. 어제 옛 단골들이 모금해준 이야기 380만 원을 모았지만 여전히 220만 원이 부족한 이야기. 김 PD는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장님,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방송하고 싶어요. PD님, 저는 정말. 사장님, 김 PD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장님은 지난 10년간 128명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근데 왜 사장님은 도움받는 걸 거부하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 PD는 계속 말했다. 주는 것만 선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용기예요. 사장님이 받으시면 다른 사람들도 베푸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민수는 그 말에 뭔가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까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걸까? 우진, 지민, 민재, 채원. 그 아이들이 보여준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는가? 알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취재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 PD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카메라 감독에게 신호를 보냈다. 30분간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10년 전 만화방을 연 이야기, 첫 가출 소녀를 만난 이야기, 아내와 이혼한 이야기, 적자 2,300만 원의 이야기, 그리고 128명 아이들의 이야기. 말하는 동안 민수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 왜 이 만화방을 닫지 못하세요? 김 PD의 마지막 질문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보루예요. 집에 갈 수 없는 아이, 혼자 외로운 아이, 어른의 따뜻함이 필요한 아이.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저는 그냥 받아줘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이 만화방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PC방, 편의점 앞, 아니면 길거리? 저는 그게 두려워요. 김 PD도 눈물을 닦았다. 카메라 감독도 코를 훌쩍였다. 30분간의 인터뷰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10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오후 4시, 인터뷰가 끝났다. 김 PD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이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갑니다. 꼭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김 PD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저희 팀원들이 모은 거예요. 많진 않지만 봉투 안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이건 안 돼요. 취재비도 안 받았는데 받아주세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김 PD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민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다. 50만 원. 이제 부족한 금액은 170만 원이었다. 오후 4시 반, 김 PD 팀이 떠났다. 민수는 혼자 남아 봉투를 들여다봤다. 430만 원. 여전히 170만 원이 부족했다. 오후 5시까지 30분 남았다. 민수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박민수입니다. 430만 원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170만 원은 박민수 씨.
건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170만 원 없으면 계약 해지입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끝이었다. 정말 끝이었다. 오후 4시 50분. 10분이 남았다. 민수는 카운터에 앉아 만화방을 둘러봤다. 1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 128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이 공간과 작별할 시간이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우진, 지민, 민재, 채원, 그리고 어제 왔던 20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들어왔다. 손에는 봉투들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우진이 소리쳤다. 저희 더 모았어요. 20명의 젊은이들이 카운터에 봉투들을 쏟아냈다.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들이 쌓였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대체?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지민이 설명했다. 친구들한테, 선후배한테, 가족한테, 사장님 이야기하고 도움 청했어요. 저는 알바비 선불로 받았어요. 민재가 덧붙였다. 저는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채원도 말했다. 20명 모두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돈을 모은 것이었다. 민수는 돈을 세기 시작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정확히 180만 원이었다. 180만 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봤다. 얘들아, 너희가. 사장님. 우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이 10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사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20명의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뿌린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운 것이었다. 오후 4시 55분. 5분이 남았다. 민수는 서둘러 은행 앱을 열어 180만 원을 송금했다. 총 610만 원. 필요한 금액 600만 원을 넘겼다. 송금 완료. 오후 5시 정각. 민수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610만 원 입금했습니다. 짧은 침묵 후 건물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별빛 만화방은 살아남았다. 적어도 오늘은 저녁 6시 젊은이들과 함께 치킨과 피자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좁은 만화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사장님. 우진이 민수를 안았다. 사장님이 저희한테 준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건 그 빚의 일부를 갚는 거예요. 20명 모두가 민수를 안았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128명의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밤 10시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수는 텅 빈 만화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늘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만큼은 감사했다. 민수는 카운터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2024년 8월 6일, 기적이 일어난 날. 20명의 천사들이 날 구해줬다. 민수는 형광등을 올려다봤다. 불빛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방송이 나가기 일주일 전, 민수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다. 새벽까지 불을 켜두고, 아이들을 받아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민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우진, 지민, 민재, 채원, 그리고 20명의 젊은이들이 수시로 들러 도왔다. 청소도 하고, 책장 정리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방송 나가면 완전 유명해지실 거예요. 16살 최유진이 신나게 말했다. 유진은 방송 이야기를 듣고 매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유명해지면 뭐해. 손님만 늘어나면 좋겠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민수는 방송이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도 그렇고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걱정도 됐다. 8월 둘째 주 수요일 밤 10시 KBS 휴먼 다큐 별빛 만화방의 사장님 편이 방송됐다. 민수는 만화방에서 혼자 TV를 켰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왔다. 낡은 만화방, 쌓인 고지서들, 그리고 자신의 눈물. 민수는 화면을 보며 부끄러웠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다. 하지만 내레이션이 흐르며 이야기가 전개되자 민수는 점점 화면에 집중했다. 10년간 128명의 아이들을 돌봐온 박민수 사장. 그는 왜 망해가는 만화방을 닫지 못하는 걸까요? 화면엔 우진, 지민, 민재, 채원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들은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의미였는지 이야기했다. 우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부모님 이혼하고 방황할 때 여기가 유일한 쉼터였어요. 지민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가난하다고 무시받을 때 사장님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50분간의 방송이 끝났다. 마지막 장면은 민수가 새벽 만화방에서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이었다. 화면이 암전되며 자막이 올라왔다. 별빛 만화방은 오늘도 불을 켜고 있습니다. 민수는 TV를 끄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송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자신의 10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핸드폰 알림 소리에 깼다. 문자가 100개 넘게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사장님, 방송 봤습니다. 감동받았어요. 후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민수는 놀라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에도 부재중 전화가 50통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인터넷을 검색했다. 별빛 만화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다. 민수는 서둘러 만화방 문을 열었다. 계단 아래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20명 정도 되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봉투를 내밀었다. 사장님, 방송 봤습니다. 후원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봉투를 내밀었다. 민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사장님.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옛날에 가출했었어요. 3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저를 받아준 어른이 없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남성은 눈물을 닦으며 100만 원을 내밀었다. 민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남성은 단호했다. 받아주세요. 제가 못 받았던 사랑을 사장님이 아이들한테 주셨잖아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후원했다. 저녁이 되자 총 후원금은 1200만 원에 달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사장님, 우진이 달려왔다. 인터넷 난리 났어요.
사장님 후원하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진은 핸드폰을 보여줬다.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 별빛 만화방 후원 열기라는 기사가 떴다. 댓글은 수천 개였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 나도 후원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이다. 민수는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몰랐다. 일주일 후 후원금은 3,500만 원을 넘어섰다. 민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급히 우진, 지민, 민재, 채원을 불러 회의를 했다. 얘들아,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님, 우선 빚부터 갚으세요. 2,300만 원 적자 있잖아요. 우진이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만화방 수리하고 에어컨도 사고. 지민도 동의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다. 이 관심이 언제까지 갈까? 곧 사람들은 잊을 것이다. 하지만 민수의 걱정은 기우였다. 한 달 후에도, 2달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별빛 만화방을 찾았다. 후원하러 오는 사람, 봉사하러 오는 사람, 그냥 응원하러 오는 사람. 별빛 만화방은 더 이상 망해가는 만화방이 아니었다.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9월, 민수는 쌓인 후원금으로 먼저 밀린 빚을 모두 갚았다. 2,300만 원의 적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만화방을 수리했다. 낡은 형광등을 교체하고 천장에 물자국을 가렸고 고장난 선풍기를 새 에어컨으로 바꿨다. 낡은 책장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사장님, 완전 새 만화방 같아요. 유진이 신나서 소리쳤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화방이 깨끗해졌다. 하지만 민수는 한 가지를 지켰다. 요금, 여전히 시간당 500원이었다. 후원금이 넉넉해도 민수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사장님, 이제 가격 올려도 되잖아요. 민재가 물었다. 아니야. 이 가격이어야 진짜 필요한 애들이 와. 가격 올리면 그 애들 못 와. 민수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별빛 만화방은 여전히 가출 청소년들, 외로운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쉼터였다. 10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박민수 사장님, 저희가 별빛 만화방을 정식 후원하고 싶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물었다. 왜 저희를요? 사장님의 활동이 저희 기업 이념과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민수는 감격스러웠다. 매달 200만 원이면 월세와 관리비를 충분히 낼 수 있었다. 더 이상 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1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곧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128명 아이들의 사랑, 20명 젊은이들의 헌신,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 이 모든 것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다. 민수는 만화방 벽에 액자 하나를 걸었다. 액자 안에는 128명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이렇게 적었다. 이 아이들이 별빛 만화방을 지켜줬습니다. 민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것이었다. 민수는 준비됐다. 다시 128명의 아이들을, 아니,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저녁 8시,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눈가에 멍이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듯 구겨져 있었다. 아저씨, 여기 하룻밤 있어도 돼요? 민수는 그 소녀를 보며 10년 전을 떠올렸다. 첫 번째 소녀.
그리고 지금 129번째 소녀.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들어와. 자리는 많아.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도 지켜주겠다고. 128명을 지켰듯이. 민수의 다짐이 만화방에 울려 퍼졌다. 별빛 만화방의 불빛은 오늘도 밝았다. 10월 셋째 주. 별빛 만화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깨끗한 형광등, 새 에어컨, 정리된 책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시간당 500원, 24시간 운영. 그리고 어떤 아이든 받아주는 것. 129번째 아이, 15살 강은서는 일주일째 별빛 만화방에서 지냈다. 처음엔 하룻밤만 있으려 했지만 민수는 매일 조용히 받아줬다. 은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구석 자리에 앉아 만화책을 읽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는 은서를 지켜봤다. 소녀의 눈빛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민수는 묻지 않았다. 시간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말할 것이었다. 은서야, 라면 먹을래? 민수는 저녁마다 은서에게 라면을 끓여줬다. 은서는 처음엔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 먹었다. 배가 고팠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은서의 작은 목소리.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천만에.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일주일 후. 은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가끔 웃기도 했다. 민수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아저씨, 여기 왜 이렇게 싸요? 시간당 500원이면 하루 종일 있어도 5,000원이잖아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은서 옆에 앉으며 말했다. 비싸면 정말 필요한 애들이 못 오잖아. 너처럼.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여기 오는 애들은 다 사연이 있어. 집에 갈 수 없는 애, 외로운 애, 쉴 곳이 필요한 애. 나는 그냥 그 애들을 받아줄 뿐이야. 저도. 사연 물어보실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난 기다릴게. 은서는 민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이 어른은 다른 어른들과 달랐다. 추궁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냥 받아줬다. 이틀 후, 은서는 민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부모의 이혼 후 새아버지와의 갈등, 학교에서의 왕따, 그리고 자해의 유혹. 은서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다. 아저씨. 이야기를 마친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저 같은 애도 살 가치 있을까요? 민수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너는 소중해. 정말 소중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온 애들 128명 봤어. 다들 처음엔 힘들어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들 잘 살더라. 너도 그럴 거야. 민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은서는 조금 위안을 받았다.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는 은서를 위해 상담센터에 연락했다. 은서의 동의하에 청소년 쉼터와도 연결해줬다. 은서는 당장 쉼터에 가고 싶지 않아 했지만 민수는 천천히 설득했다. 은서야, 여기는 임시 쉼터야. 내가 장기적으로 지낼 곳이 필요해. 쉼터 가면 상담도 받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 하지만 여기가 좋아요. 은서는 울먹였다. 민수는 은서를 안아줬다. 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내 미래를 위해선 쉼터가 나아. 내가 자주 찾아갈게. 한 달 후,
은서는 청소년 쉼터로 옮겼다. 떠나는 날, 은서는 민수에게 편지를 남겼다.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만났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저한텐 처음이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꼭 잘 살아서 나중에 보러 올게요. 사랑해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29번째 아이도 무사히 보냈다. 민수는 공책에 은서의 이름을 적었다. 강은서 129번째 이름이었다. 11월 별빛 만화방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방송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여러 단체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다.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 사회복지관 모두 별빛 만화방과 협력하고 싶어 했다. 민수는 우진, 지민, 민재, 채원과 회의를 했다. 사장님, 이제 별빛 만화방을 더 키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우진이 말했다. 여기 한 곳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곳이 필요해요. 맞아요. 별빛 만화방 2호점, 3호점 만들어요. 지민도 동의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싶어. 확장은 내 능력 밖이야. 하지만 사장님. 대신 민수가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도울 순 있지. 별빛 만화방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해주고 4명의 젊은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아이디어였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나는 여기 아이들을 돌볼게. 너희는 다른 곳에 별빛 만화방 같은 곳이 생기도록 도와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렇게 별빛 만화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우진은 매뉴얼 제작을, 지민은 상담센터와의 협력을, 민재는 후원 시스템 구축을, 채원은 SNS 홍보를 맡았다. 4명은 모두 자원봉사로 일했다. 민수가 자신들에게 준 것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12월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부산의 희망 만화방이 문을 열었다. 별빛 만화방의 모델을 따라 만든 곳이었다. 24시간 운영, 저렴한 가격, 청소년 쉼터 역할. 민수는 오픈식에 초대받아 부산까지 갔다. 박민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희망 만화방 사장 이정호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40대 중반의 이정호도 가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별빛 만화방 이야기를 듣고 결심한 것이었다. 아니에요. 이렇게 실천하시는 이정우 사장님이 대단하신 거죠. 민수는 희망 만화방을 둘러봤다. 별빛 만화방보다 더 깨끗하고 넓었다. 민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10년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귀가하는 기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자신은 그저 작은 만화방을 연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129명의 아이들을 지켰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고 있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은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저씨, 저 오늘 학교 첫 등교했어요. 무서웠는데 아저씨 생각하니까 용기 났어요. 감사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은서야. 아저씨도 자랑스러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기차는 서울로 향했다. 별빛 만화방으로, 민수의 집으로.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민수는 행복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10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밤 11시, 민수는 별빛 만화방에 도착했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우진이 대신 지키고 있었다.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다.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응. 잘 지켰어?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우진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고맙다, 우진아. 우진이 떠나고 민수는 카운터에 앉았다. 10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풍경.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129명의 아이들, 20명의 젊은이들, 수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있었다. 민수는 공책을 펼쳤다. 129개의 이름. 민수는 펜을 들어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130번째 아이를 위한 페이지였다. 민수는 준비됐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별빛 만화방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났다. 새 것이라 더 밝았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진짜 빛은 형광등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아이들의 미래라는 것을, 그 미래를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민수는 눈을 감았다. 짧은 휴식.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민수는 그 하루를 기다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방송 이후 5년이 지났다. 2029년 가을, 별빛 만화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민수는 이제 56세가 되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별빛 만화방은 더 이상 망해가는 가게가 아니었다. 대기업의 정기 후원과 개인 후원자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민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시간당 500원, 24시간 운영, 누구나 환영.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 별빛 만화방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다.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에 잘 차려입은 남성이었다. 민수는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우진이었다. 아니, 이제는 정우진 변호사였다. 사장님. 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만화방에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건 우진의 아내와 3살쯤 된 딸이었다. 우진아, 오랜만이다. 민수는 반가워하며 우진을 안았다. 우진은 이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8년 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장님, 소개할게요. 제 아내 수정이, 그리고 딸 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편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정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수는 서연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이쁘네, 정말 이쁘네. 아빠 닮았어. 오후 3시,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이번엔 지민이었다. 지민은 이제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왔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지민이, 결혼했다며? 축하해. 네, 작년에 했어요. 이게 제 남편 민혁이에요. 오후 4시, 민재도 도착했다. 민재는 IT 기업에서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팀장이 되었다. 약혼녀와 함께였다. 사장님, 내년에 결혼해요. 꼭 오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오후 5시, 채원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채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 저 박사과정 진학했어요. 와, 대단하다. 우리 채원이가 박사라니. 별빛 만화방은 옛 단골들로 가득 찼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10년, 15년 전 이곳의 단골들이었다.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1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사장님 구한 날을 기념하자고. 그래서 오늘 모였어요. 민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10년 전 600만 원을 모아 위기에서 구해준 날. 그날이 벌써 10년이 지났다. 얘들아. 민수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사장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민이 큰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저희 20명이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사장님 은퇴 자금이에요. 봉투 안엔 통장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다. 잔액은 5천만 원이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사장님. 민재가 말했다. 사장님이 저희한테 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채원도 거들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20명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본 보상이 이렇게 돌아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근데 나 은퇴 안 할 거야. 아직 더 할 수 있어. 저희도 알아요. 우진이 웃었다.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하셔야죠. 저녁, 모두 함께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20명이 둘러앉아 옛 추억을 나눴다. 1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모두 웃고 울었다. 사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엄청 울었잖아요. 지민이 말했다. 그럼 기억하지. 넌 3일 동안 울기만 했어. 사장님이 그때 라면 끓여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울어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저도 기억나요. 민재가 거들었다. 제가 대학 떨어지고 인생 끝났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떨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라고 하셨죠. 그 말 듣고 재수 결심했어요. 하나씩 추억이 쏟아졌다. 민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줬다니. 밤 10시, 회식이 끝나고 모두 헤어졌다. 민수는 별빛 만화방으로 돌아왔다. 텅 빈 만화방에 혼자 앉아 오늘을 되새겼다. 20명의 젊은이들,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민수는 공책을 펼쳤다. 15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의 수는 이제 237명이었다. 237개의 이름, 237개의 이야기. 민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얼굴들을 떠올렸다. 어떤 아이는 기억이 선명했고, 어떤 아이는 흐릿했다. 하지만 모두 소중했다. 237명 모두가 민수의 가족이었다. 민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238번째를 위한 빈 페이지. 민수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새로운 아이가 올 것이다. 그 아이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 1시, 민수는 카운터에 앉아 잠깐 졸았다. 꿈을 꿨다. 237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웃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민수가 서 있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사장님, 감사해요. 민수는 꿈속에서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서였다. 5년 전 129번째로 왔던 그 소녀. 아저씨, 저 대학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요. 나중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었다. 이게 바로 민수가 15년 동안 일한 이유였다. 237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중 일부가 다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민수는 답장을 보냈다. 축하한다, 은서야. 내가 자랑스러워. 꼭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래. 오전 10시,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눈엔 불안함이 가득했다. 아저씨, 여기 하룻밤 있어도 돼요? 민수는 그 소년을 보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럼 들어와. 자리 많아.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공책을 꺼냈다. 238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어 이름을 물어볼 준비를 했다. 별빛 만화방의 불빛은 오늘도 밝았다. 238번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민수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2034년 봄, 민수는 61세가 되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새벽까지 깨어있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별빛 만화방을 지켰다. 20년째였다. 이제 별빛 만화방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전국에 별빛 만화방 모델을 따른 쉼터가 32곳이나 생겼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서 제2의 민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세요. 이제 30대 중반이 된 우진이 전화로 말했다. 우진은 5년 전부터 별빛 만화방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민수 혼자서는 운영이 힘들어지자 우진, 지민, 민재, 채원이 힘을 합쳐 재단을 만든 것이었다. 특별한 손님? 누군데? 깜짝 손님이에요. 오후 2시에 오실 거예요. 오후 2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별빛 만화방을 찾았다. 앞장선 건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민수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혹시 수진이? 네, 사장님. 저 박수진이에요. 수진은 20년 전 별빛 만화방의 첫 번째 손님이었다. 16살에 가출했던 그 소녀. 지금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되었다. 수진이, 정말 오랜만이다. 민수는 감격스러워 수진을 안았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전 그 겨울밤, 갈 곳 없던 소녀. 민수는 그 소녀를 받아줬고 쉼터로 연결해줬다. 수지는 그 후 검정고시를 거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직접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장님, 소개할게요. 수진이 뒤에 선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분들은 제 쉼터를 거쳐간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다들 성인이 됐죠. 오늘 사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15명의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님 덕분에 수진 선생님이 있고, 수진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도운 첫 번째 소녀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었다. 선의의 연쇄였다. 수진아, 너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20년 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 저녁, 수진과 민수는 단둘이 카운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20년의 세월을 따라잡았다. 사장님, 고백할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0년 전 그날 밤, 저 사실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근데 사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라면도 끓여주시고, 담요도 덮어주시고. 그날 밤 저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어른도 있구나. 조금만 더 살아보자. 그래서 살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도 울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사장님.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운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사장님 한 분이 수백 명을 살린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사장님.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인정하세요. 사장님은 영웅이에요. 평범한 영웅이지만 가장 위대한 영웅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민수 씨, 과로하셨어요.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위험해요. 민수는 알고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선생님, 저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페이스로는 5년이 한계예요. 좀 쉬셔야 해요. 5년. 민수는 속으로 계산했다. 66세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일주일 후, 민수는 우진을 불렀다. 우진아, 내가 부탁이 있어.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내가 은퇴하면 누가 여길 맡아야 하잖아. 내가 맡아줄래? 우진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사장님, 저는 변호사예요. 만화방 운영은 너는 할 수 있어.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민수는 확신에 차 말했다. 나는 혼자 했지만 너는 지민이, 민재, 채원이와 함께 할 수 있잖아. 4명이면 충분해. 우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받겠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후계자가 정해졌다. 별빛 만화방은 계속될 것이었다. 2035년 겨울, 민수는 62세 생일을 맞았다. 우진, 지민, 민재, 채원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 케이크 위엔 62개의 초가 켜졌다. 사장님,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소원은 하나였다. 이 아이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별빛 만화방이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세요. 민수는 촛불을 불어 껐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수는 4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안심이었다. 이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갈 것이었다. 사장님, 지민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저희 4명이 준비한 거예요. 사장님 여행 가세요. 20년 동안 쉬지 않으셨잖아요. 봉투 안엔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호텔 바우처가 들어있었다. 민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어야. 사장님, 민재가 말했다. 일주일만요. 저희가 교대로 여길 지킬게요. 사장님은 좀 쉬세요. 민수는 4사람의 간곡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일주일만. 그렇게 민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민수는 생각했다. 지난 20년을, 342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민수는 해변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35년 12월 25일, 제주도에서 20년 동안 달려왔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돌아가면 343번째 아이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344번째, 345번째, 내가 숨쉬는 한 계속될 것이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별빛 만화방의 그 별빛처럼 민수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삶이 그 별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별빛 만화방 앞에 섰을 때 민수는 가슴이 벅찼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다. 자신의 인생이었다. 문을 열었다. 우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구석엔 낯선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응. 잘 지켰어?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아,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민수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안녕, 난 민수야.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그래, 민준아. 여기 편하게 있어. 민수는 공책을 펼쳤다. 343번째 페이지에 이름을 적었다. 이민준. 민수는 펜을 놓으며 생각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343번째 아이가 왔다. 그리고 344번째, 345번째가 올 것이다. 민수는 준비됐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들을 지킬 것이었다. 별빛 만화방의 불빛은 오늘도 밝았다. 2040년 봄, 민수는 67세가 되었다. 의사의 예측대로 5년이 지났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민수는 여전히 별빛 만화방을 지켰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진이 공동 운영자가 되었고 지민, 민재, 채원이 교대로 도왔다. 별빛 만화방은 이제 25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은 총 487명이었다. 487개의 이름, 487개의 이야기. 4월 어느 토요일, 별빛 만화방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국에서 옛 단골들이 모여들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화방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한 명 한 명 안으며 이름을 불렀다. 태준아, 잘 지냈어? 네, 사장님. 저 지금 교사예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사장님, 저 결혼했어요. 유진아, 많이 컸네. 사장님, 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민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두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오후 2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우진이 사회를 맡았다. 오늘은 별빛 만화방 2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방을 25년간 지켜온 박민수 사장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수는 부끄러워 손을 저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25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아이 수진이를 받았을 때, 우진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울며 왔을 때, 600만 원, 모자라서 폐업 위기였을 때, 여러분이 구해줬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지금, 이게 제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환호했다. 사장님께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건 수진이었다. 사장님, 저 박수진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저도 지금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사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진이었다. 사장님, 저 정우진입니다. 사장님이 제게 주신 건 돈이나 물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이제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은서였다. 사장님, 저 강은서예요. 기억하세요? 129번째로 왔던 애요. 저 지금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사장님처럼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사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는 영상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영상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민수의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20년 전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았다. 민수와는 소원해졌지만 오늘은 찾아온 것이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준호야.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오늘 꼭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민수 앞에 섰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이해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 가족보다 남의 애들을 더 챙기는지, 엄마랑 헤어지면서까지 이 만화방을 지키는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더 큰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487명의 가족을요.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민수는 준호를 안았다. 20년 만에 포옹이었다. 부자는 한참 동안 울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자랑스러워요. 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게. 행사가 끝나고 저녁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민수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밤 10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우진, 지민, 민재, 채원이었다. 사장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이 말했다. 응, 나도 몰랐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사장님.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여길 지킬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이제 한계야. 다음 달부터 너희한테 맡길게. 내 사람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정말요? 응. 나는 이제 고문 역할만 할게. 실질적 운영은 너희가 해. 민수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부탁한다. 우진아. 이 만화방을 잘 지켜줘. 네, 사장님. 꼭 지키겠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에 3번씩 만화방에 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민수는 공책을 펼쳤다. 487개의 이름. 민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얼굴들을 떠올렸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488번째를 위한 빈 페이지가 나왔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우진이 채울 것이었다. 민수는 공책 첫 페이지에 글을 적었다. 2015년 3월부터 2040년 5월까지 25년간 487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화방을 맡을 우진, 지민, 민재, 채원에게 부탁합니다. 이 빛을 계속 밝혀주세요. 박민수. 민수는 공책을 덮었다. 25년의 여정이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진과 내 사람이 이어갈 것이었다. 2045년 가을, 민수는 72세가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행복했다. 병실 창밖으로 별빛 만화방이 보였다.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 592번째 아이가 왔어요. 그래? 어떤 아이야? 14살 소녀예요.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대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우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우진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별빛 만화방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사장님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592명.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다. 487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웃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민수가 서 있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사장님,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민수는 꿈속에서 웃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487명, 아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아이들에게 자신은 작은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다. 487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이 왔다. 모두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사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사장님은 제 영웅이에요. 사람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민수의 관 위엔 별빛 만화방의 영원한 사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장례식 후, 우진은 별빛 만화방에 민수의 사진을 걸었다. 사진 아래 이렇게 적었다. 별빛 만화방 설립자 박민수 1973회 2045. 그는 25년간 487명의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영원히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593번째 아이가 별빛 만화방을 찾았다. 15살 소년이었다. 여기 하룻밤 있어도 돼요? 우진은 민수가 했던 것처럼 미소 지었다. 그럼 들어와. 자리 많아. 소년은 안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사장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별빛 만화방의 불빛은 오늘도 밝았다. 593번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민수는 떠났지만 그의 빛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수의 영혼처럼. 그 별빛은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다. 별빛 만화방.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